그리고 이제 오늘 주관식 시험에서 오늘 문제가 이제 경찰 간부 시험 문제였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문제도 못 봤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분들이 많아요. 제대로 못 봤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 시험 내려고 하는데 자꾸 답부터 알려달라고 하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찰 간부 시험 보통 시험 보면 제가 해설을 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안 올렸어요. 안 올린 것은 또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시험 범위가 단문 안에는 포함되는데 사례에는 또 포함이 안 되는 영역 아닌가.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걸 냈을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한 것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좀 모호한데도 어떻게 한번 써보느냐. 그리고 단문도 탄핵 증거 이외에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의 진술 및 첨부된 사진의 증거 등 딱 일부분이거든요. 두 개만 쓰면 20점이 또 안 나올 것도 같은데 이런 문제를 얼마든지 쪼개서 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30점, 20점으로 가면은 양이 적은 것은 우리가 25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확 줄여서 쓰면 되는,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데 사실 검증조서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30점이 나올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30점도 좀 빡빡한 문제인데 어떻게 줄여 쓰느냐. 그랬을 때 단문 먼저 얘기하자면 검증조서 여러분들이 참여인의 진술과 그 다음에 사진. 이거 두 가지만 학설 판례 검토. 여기는 학설 판례 검토도 없어요. 그냥 목차 두 개. 뭐 현장 상황. 사진. 여기도 뭐 학설 판례 검토해봤자 이거 두 개 다 써봤자 한 페이지 좀 넘어갈까 생각하는데 이제 서설 한번 써가지고 서설에서 참여인의 진술과 사진. 그럼 이제 검증조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고, 이 검증조서의 이제 요건도 한번 써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검증조서의 요건이 매우 간이한데, 참여인의 진술이나 사진 같은 경우를 검증으로 그냥 취급하면 너무 용이하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문제된다 해서 이제 플러스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증거와 관련해서 결어를 내는데, 결어와 관련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사동탄. 이 두 문자 제가 만들면서 동탄 쪽으로 가는 이 기흥동탄 고속도로에 4번 국도가 붙어 있더라. 그래서 야, 이거다 하고 만들었는데 아무 의미는 없어요. 근데 314조 하나 쓰고 증거동의, 탄핵 증거. 이 정도는 전문 증거 마무리로 무조건 붙이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걸 딱 붙이면 20점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 증거들은 쪼개서 냈을 때는 이렇게 붙여내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순발력의 문제인데 너무 잘 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 경험으로는 단문을 정확히 찍어가지고 막판까지 예상 문제로 했을 때보다 단문이 안 찍혔을 때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단문을 정확히 안 찍으면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대충 쓰거든요. 나오는 게 없어서. 근데 대충 쓰면은 그 시간이 줄어들므로써 사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성과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단문이 어려운 게 나왔을 때 뭔가 만들어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 때운다. 야, 우리가 지금 모든 게 키워드 채점, 그 다음에 항목별 채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쓰면은, 그리고 어차피 실전 시험에서 단문을 50점 주지도 않고 40점 주지도 않고, 아마 출제 들어가신 분들 알겠지만 아예 잘라가지고 25점 줘라. 20점까지만 줘라. 이걸 만점으로 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실제로 잘 쓴 분하고 못 쓴 분의 격차는 거의 없어져요. 실제로. 아, 완벽히 썼다. 그래서 25점. 좀 뭔가 부족하다. 23점. 많이 부족해도 20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단문은 최대한 간략하게 쓰고, 제가 엑스노트를 제가 말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하는 게 차라리 이 정도 쓰고 더 이상
괜찮고 좀 빠질 필요가 없어요. 사례를 잘 쓰고 잘 써야 된다. 그걸 생각하고 봤더니 사례 자, 이럴 때는 단문과 사례 이제 이게 좀 되면은 단문부터 쓰느냐 사례부터 쓰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례부터 쓰면은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 단문을 자세히 쓰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단문을 쓸 게 없으니까 빨리 쓸 수밖에 없잖아요.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단문이 잘 걸리면은 그냥 막 쓰는데, 그러니까 단문은 잘 알아도 최대한 잘 알면은 시간을 줄인다. 야, 내가 보통 단문 30분, 35분에 썼는데 이거 너무 잘하니까 25분에 쓰겠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서 쓴다면 단문부터 쓰는 게 또 나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단문부터 쓰는 것은 과락을 방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만, 그러나 고득점을 하는 데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현장 시험 몇 번 안 남았잖아요. 몇 번 안 남았는데 지금 안 해보면 떨려서 못 해요. 실전 시험에서 맨날 단문부터 쓰고 사례 썼는데 갑자기 사례부터 쓰겠어요? 실전 시험에서 떨려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남들은 막 다다다다닥 막 손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자. 이게 지금 남들은 가고 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볼펜이 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손을 잡는 거예요. 따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연습 안 해보면 연습할 수가 없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그렇다고 우리 단문이 그냥 다른 국가 뭐 사법시험이나 행시나 변호사 시험에서 보듯이 대충 이 정도 쟁점 맞고 하면 주는 점수는 아니고, 그래도 목차에 맞게 써야, 그걸 보고 채점을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은 반드시 고려를 해서 적어도 핵심에 해당하는 일부 부분은 다 갖고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핵심에 있는 것들은. 자, 이제 오늘 문제, 참,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내가 까먹을까봐 5회차고 6회차와 7회차는 하프 범위로 나갑니다. 하프 범위로 나가니까 반이죠. 그리고 마무리를 일부러 일주일 당겼잖아요. 15일로 당겼으니까 11월 16일부터 마무리 과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과정을 들어가고, 제가 마무리 특강도 좀 땡겨서 할 수 있나 이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헌법 같은 경우가 11월 말까지, 항상 시험 범위가 11월 말 판례 공보까지, 특히 작년에 11월 말 공보가 안 나왔어요. 재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안 나왔고 작년에는 나왔고, 나온 때가 많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안 나왔어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또 중점을 둘 거다. 좀 로테이션.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 최신 판례, 마지막 판례 공보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월 1주나 2주까지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행정을 땡겨서 한다든지, 좀 그건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고민을 좀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할 때 너무 강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듯이 이거 밴드로, 그리고 올 초에도 계속 했듯이 단문을 가지고 스터디를 할 거고, 스터디를 하는데 조금 강도를 좀 약하게 할까요?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주관식에만 몰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주관식은 뭐 아주 박하게 채점할 수도 있지만, 이번 시험 말고 작년 시험에 너무 박하게 채점을 해서 그게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돼서 그렇게 점수를 짜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관식은 모릅니다. 주관식은 내가 진짜 잘 썼는데 채점하는 사람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정신없이 시간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대 한 새벽 3시에 채점하는데 걸리면 잘 썼어도 대충 채점, 특히 잘 쓰지 않으면 점수를 많이 주지를 못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채점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건 주관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의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걸 좀 설정을 해서 객관식도 함께 좀 돌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고, 주관식의 강도를 좀 떨어뜨려서 주관식에서 답안보다는 어떤 목차 잡아보고 간단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 써보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회독을 조금만 빨리 할 수 있는 거, 간략하게 이렇게 좀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은 실제 도박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거짓말로 A에게 전원사업부지 개발을 위해 투자금을 유치한다 기망하고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갑의 비서 을은 사경 B에게 갑이 A를 속여 전원사업 부지 개발을 위한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 자취를 감췄다. 너무 간단하죠. 갑 비서을이 와서 이 사기에 대해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보복이 두려워 자취를 감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 차이는 뭐냐면은 이 사경에게 진술서를 냈잖아요. 이랬을 때 뭐 312조 5항이냐 313조 1항이냐 이런 서술은 누구나 다 잘 써요. 누구나 다 잘 쓰고, 그리고 이제 312조 5항으로 갔다가 이제 312조 4항으로 가고, 그리고 자취를 감춰서 반대 신문을 못 하니까 이 반대 신문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314조로 가는데, 이 314조에 이제 필요성 요건과 신용성 요건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필요성 요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보복이 두려워서 자취를 감췄다. 사실 판례는 있어요. 이런 경우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판례는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세세한 판례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해설에 보면 3- 동그라미 2번 바로 314조 조문 한번 쓰고, 이때 필요성이란 검사가 체크해 봅니다. 가능하고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법정 출석을 못하였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보복이 두려워 자취를 감췄다. 명확한 건 아니지만 필요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상태도 기본적으로 진술의 임의성과 심의성,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사정이다. 근데 실제 점수 차이는 이런 데서 나와요. 이 특신 상태가 있냐 없냐. 여러분들 수사과나 형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사람 말에 신빙성이 있냐 없냐. 일단 비서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뭐 뇌물 사건에서 오른팔이 와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높게 보고, 신빙성 이전에 특신 상태도 높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비서이고 이런 점들. 그래서 뭐 비서이면서 불리한 진술 지적하는 게 점수 차이가 이런 데서 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른 부분에서 점수 차 나면 0.5점이 왔다 갔다 할 정도, 왜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남들도 잘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안 포섭을 해서 이 특수성을 포섭해 주는 데서 0.5, 1점, 2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점을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도박장 직원 병은 휴대전화로 갑과 통화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병이 갑과의 대화를 녹음했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 시험 문제를 올해치만 작년치까지 가지고 계셔가지고 항상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똑같이 내면 내년에 또 수강생이 소문날까봐 또 새로운 문제를 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한 3일은 고민해. 뭘 또 내서 낼까? 근데 경찰 간부 시험이 얼추 진도범위도 비슷비슷한 것 같고, 이거 할만하네 하니까 이제 쓱싹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말을 자꾸 돌리고 진술을 거부한 이유는 써먹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자, 일단 병이 갑과의 대화를 녹음을 했고, 그 다음에 녹음 내용은 내가 A에게 사기쳐서 5천만 원을 벌었으니 마음껏 놀 수 있다. 사기쳤다. A에게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거, 이 진술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그 증거 능력을 물어봤는데 당연히 피고인은 갑이죠. 근데 2번 보니까 병이 제출한 녹음 파일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자, 항상 단서 잘 보라고 그랬죠. 임의 제출물 압수에 관한 논점은 제외하라. 원래 녹음 테이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나오면 항상 임의 제출 들어가는데, 저도 문제에다가
이거 빼라 이런 단서를 많이 넣잖아요. 그 다음에 녹음 파일과 제출한 파일은 동일성 및 무결성이 충족된다. 제가 각주로 집어넣었어요. 이걸 안 집어넣으면은 혼동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제가 서비스를 해드려야 그러나 그래야 조금이라도 기분이 풀리지 않을까 해서 넣었는데 이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동일성이라는 요건은 무결성에 요즘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자정보를 압수했을 때 우리가 전자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를 이제 하드카피 이미징 내지는 하드카피 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일부 복제나 출력이잖아요. 그리고 일부 복제 출력과 관련해서 이걸 하게 됐을 때 USB 같은데 이동식 저장 디스크에다가 복사를 하고 이걸 봉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본 파일, 전자정보 이 원본과의 동일성 내지는 무결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동일성에 대한 얘기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해시값을 뽑아가지고 이 해시값을 인정하는 방식. 근데 이 해시값을 인정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피압수자가 확인하고 인정하는 방식도 있고 수사기관이 인정해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입회한 전문가가 인정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렇게 디지털 해시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은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원본과 그 다음에 복사본 이 과정에서 변경되었느냐 그리고 동일하냐를 법관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결성의 입증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했고 이게 전제가 된다면 동일성은 있다. 그러면 설문 3도 마찬가지예요. 갑은 1심 법정에서 문자 메시지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를 안 읽어봤는데 세 번째 단락에 사경 B는 적법에 압수수색도 적법하다. 논점 아니에요. 갑이 출력에 나온 문자 메시지 출력물. 야 출력물 나오니까 나 써야지. 원전 불능 오케이. 쓰신 분들 계시죠? 근데 원전 불능 논점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원전 불능. 원본이 존재할 것, 원본 제출이 불능, 현저히 곤란할 것, 정확히 전사했을 것. 이게 복사물이나 출력물, 대체물의 기본적인 요건인데 이것도 사실은 무결성,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원본과의 동일성, 사본을 증거조사한 전제로 원본과 똑같으니까 사본을 가지고도 증거로 쓸 수 있다. 이게 증거로 쓰기 위한 전제 요건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들어가 있어요. 동일성과 무결성은 전제된다. 아마 그 고민을 하는데 하고 이게 자기 자신이 작성한 거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력물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 피고인의 진술서인데 별로 쓸 말도 없는데 썼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출력물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왜 제가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는 문자 메시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문자 내용, 갑이 작성한 문자. 내가 A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송금한다. 자, 여기 읽어보는 것 자체로 의미, 내용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와 관련해서 범죄 사실에 관한 진술이에요. 그쵸? 그냥 예전에 기출사례 빨리 인출해, 돈 빨리 인출해, 어떤 공범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럼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겠지만 인출 자체가 사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진술 내용이잖아요. 바로 기존의 기출문제의 경찰 간부 시험인데도 기출문제에 나오지 않았던, 승진에 나오지 않았던 논점을 출제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현직이 출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왜냐하면 무서워하고 현직들은 못 내거든요. 안 그래요? 솔직히 갑자기 출제 의뢰 한번 기출 안 낸 거 내가 한번 재밌게 한번 내볼까? 자신 있나요? 쫄려가지고 못 내요. 사실은. 이게
몰라서 못 내는 게 아니라 쫄아가지고 못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변시 특채분들 같은 분들은 일단 겁이 없잖아요. 아직 경찰 생활 오래 안 하셔. 아, 이거 뭐 내면 돼. 먹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막 할 수도 있고. 예.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 이렇게 자백문서라고 보이거든요. 예, 예. 자백, 그러니까 자기. 저 자백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피의자, 피고인의 진술이죠. 자백이 당연히 의미 내용을 인정하는 게. 예. 그 자체, 자백문서. 그렇죠. 자백은 그 자체가 진술. 그러니까 이 진술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그 안에 자백이 있는 거예요. 이 자백은 피의자, 피고인 스스로 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이게 잘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피신조서가 자백인가요? 피신조서에는요, 자백도 있고 자백 아닌 진술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의자 신문하는데 부인 진술도 있고 전혀 상관없는 배경 진술, 뭐 양형과 관련한 것들도 엄밀한 범행을 시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정 형편은 어떤지, 직업이 뭔지. 이것은 자기에게 이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불리한 진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피신조서 자체가 자백 배제만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백 이외의 진술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좀 상위 개념, 위수중으로 가는 이유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자백은 이거 혼동될 수 있는데 이번에 정확히 당연히 진술 증거 그 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 암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갑자기 혼동되는 순간이 생겨요. 근데 아주 잘 질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백을 담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백을 담은 진술, 불리한 진술. 그래서 진술 증거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뭘 써야 될까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병이 갑과의 대화를 녹음한 거, 무결성 입증되고 이미 제출도 쓰지 말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피고인 아닌 자가, 갑이 피고인이니까 항상 누가 피고인이냐 보고 피고인 아닌 병이 피고인 갑의 진술을 전문한 거다. 그래서 이제 매체의 특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것도 현재 한번 보시면은 2번 문제에는 매체의 특수성을 답을 쓸 때 자세히 썼어요. 그쵸? 근데 3번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 줄로 처리했어요. 2016년 5월 29일 전술한 바와 같이 아예 안 써도 될 정도로 3번은. 2번도 쓰고 3번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3번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2번에는 매체의 특수성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점수를 17점까지 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가중요건설, 완화요건설까지 배점을 했다라는 취지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경찰 간부 기출문제를 보면은 배점 고려 전혀 없이 마음대로 배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반면에 경찰 승진 시험은 배점을 예시 답안을 다 작성해 놓고 그 안에서 배점을 조정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딱 맞춰져 있는데 경찰 간부 시험은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일단 배점에 맞게 이번에도 18, 17, 15로 했다면은 나름 생각하고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중요건, 완화요건설에 대한 논의까지 배점으로 집어넣을 확률이 높아요. 그거 빼면은 17점짜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현장에서 좀 더 특별하게 단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사례할 때는 가중요건, 완화요건설. 그래서 요건이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관련해서 학계의 다수설은 그래요.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작성자도 진정성립도 인정하고 특진 상태까지 있어야 된다. 이게 가중요건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냥 313조 1항 본문단서 모두 한다는 가중요건설. 완화요건설은 313조 1항 단서만 읽자. 이게 판례 태도고 작성자의 진정성립과 특진 상태로만 가자. 그래서 검토까지도 이 특수매체 기록과 관련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해보면 뻔한데, 그래서 신빙성 높은 특수매체 기록의 증거 사용의 필요성이라든지 313조 1항 단서의 명문 규정에 비추어서 가겠다.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물론 이제 비밀 녹음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대화자간 비밀 녹음에 대해서도 서술을 해서 통비법과 관련해서 학설 3가지, 뭐 긍정설, 부정설, 절충. 우리 판례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통비법 적용이 없다. 나와 상대방 사이지 타인과 타인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정보자의 결정권 침해에서 사인의 위수중의 법리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바로 이제 설문 3번이에요. 야, 이게 설문 3번이 얘를 한번 매체의 특수성을 쓰기도 그렇고, 똑같은데 한 번 더 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원전불능 쓰고 뭐 이럴 수밖에 없죠. 그쵸? 이게 쓴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점수 양을 맞추려고 한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설문 3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진술서에 대한 학설을 이거는 거예요. 피고인의 진술서에 대한 학설도 배점에 넣어서 평가하겠다.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부인 시 디지털 포렌식, 뭐 필적 감정 등에 대한 대체 증명, 이것까지 논의로서는 15점의 배점이 나와. 15점. 이 사진이 진술 증거냐 비진술 증거냐, 이건 하나 좀 외워두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 사본의 속성에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자, 이거 외워서 체크합니다. 공판정 외 진술, 진술 증거, 의미 내용이 요증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자, 해설 4페이지 설문 3-2번이죠. 그리고 이제 이 판례는 꼭 써줘야 됩니다. 어떠한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바, 원진술의 의미 내용이 요증 사실인 경우는 전문 증거이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는 본래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존재 자체. 이 말을 했어 안 했어? 자, 가령은 배점에 따라 넣어주기 안 넣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문할 때 요원 정탄, 요증 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진술, 언어적 행동, 정황 증거로 사용된 진술, 탄핵 증거로 사용된 자기 모순 진술은 이게 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거예요. 이 말을 했어 안 했어? 자기 모순 진술이라고 하는 게 공판정에서는 분명히 부인하고 있는데, 너 경찰 단계에서 자백했지 않니? 한 입으로 두 말 한 거니까 공판정에서 말은 믿을 수 없다. 이 말 했어 안 했어? 이 자기 모순 진술은 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탄핵 증거 우리 검토할 때 절충설 하잖아요. 그쵸? 절충설로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절충설은 규칙 77조 2항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자기 모순 진술 이외에 진술의 신빙성, 신용성에 관한 보조사실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신빙성, 신용성에 관한 보조사실. 증인은 위증 전력이 있다. 증인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죠. 그쵸? 증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증인은 뭐 예로 들면은 피고인과 내용 관계에 있다. 자, 이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정황 증거로 사용된 진술. 이것도 포섭이 돼요. 그래서 탄핵 증거가 원래 증거 능력이 없어도 증거로 쓴다는 것은 원래 탄핵 증거의 속성들이 있는 얘기, 자기 모순 진술이나 정황 증거로 사용된 진술, 이런 것들은 원래가 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돼서 전문 법칙이 없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원래가.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요원정탄에 포섭이 되고 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기죄와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이런 것들 이제 적용하는 거. 내가 속여서 투자금을 반환받았다.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 아니야. 의미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전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법칙에 의해 매체의 특수성 1점을 있어요. 그냥 전술한 바와 같이 313조 1항 2016년 5월 29일에 특수매체 이렇게 정보를 담은 문자 내용 같은 경우 진술서로 취급이 된다. 그래서 문자와 관련해서 2번까지는 이제 기본이죠. 작성자의 진정 성립과 그 다음에 이거 부인 시에는 디지털 포렌식 필적 감정에 의한 대체 증명, 피고인의 진술서. 단문 쓸 때는 여기까지 써도 마무리 짓는데 사례에서 배점이 뒤에 나오는 거, 특신 상태까지 요건이냐가 안 15점 배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신 상태 요건까지 저수를 해서
포함설과 불포함설이라는 얘기는 313조 1항 단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학계의 다수설은 진술서, 그냥 널리 일반적인 서류로 봐서 피고인의 진술서까지 포함하겠다. 이게 포함설이에요. 불포함, 우리가 진술서와 진술 기재한 서류, 양자의 차이는, 진술서는 작성자와 원진술자가 똑같고, 여러분 판단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작성자하고 원진술자가 다른 경우. 자, 병이 갑과의 대화를 녹음한 거. 원진술자, 작성자 다르죠. 친수를 기재한 서류고. 문자 메시지는 갑이 작성한 문자, 자기가, 여러분들이 많이 속아요. 뭘 속냐면 갑이 을에게 보낸 이메일, 을에게 보낸 문자, 이걸 많이 속아요. 근데 자, 을 했어요? 작성 안 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갑의 진술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기장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진술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문자 보낸 거, 이메일 보낸 거,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진술을 기재한 소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란, 이건 내가 작성 다 해가지고 그냥 보내기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수신일 뿐이지 갑이 작성자. 그러니까 이거 작성 안 했다. 이게 이 사람이 작성하고 누구의 진술이냐? 갑의 진술이다. 조금 천천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갑이 말을, 위쪽은 갑이 말을 했고 병이 녹음을 했다. 작성자, 원진술자. 작성자하고 원진술자를 적어보란 말이에요. 적어봐서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 증거에서는 항상 누가 피고인이냐를 잊으시면 안 돼요. 피고인 잘못하면은 완전 홀라당 다 날려먹습니다. 근데 여기는 갑만 기소됐으니까 갑이 피고인, 항상 갑이 피고인 이렇게 해놓고, 보셔서 거기서 이제 설문에서 동일성과 무결성이 전제가 됐다. 무결성이 전제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결성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원본과 지금 제출한 문서 사이에 당연히 동일하다, 똑같다는 건 입증이 된 거잖아요. 이게 대체 증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걸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이 된 거죠, 무결성이. 그래서 실제로 대체 증명은 됐다. 그럼 결과적으로 특신 상태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점수 차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특신 상태가 있냐 없냐. 자, 내 친구한테 야, 나 사기치고 돈 받았어, 우리 같이 놀자. 오래된 친구한테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특신 상태가 있겠죠. 그렇죠? 피해자에게 보냈다, 피해자가 확보해서 왔다, 그럼 특신 상태 인정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피해자도 아니고 오랜 친구. 그러니까 나는 게 특신 상태를 포섭하는 거, 이런 데서 점수 차이가 더 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 증명은 이루어. 그리고 이제 탄핵 증거는 뭐 그냥 외워서 쓰는 거고요. 이건 최대한 더 적게 노력을 하시면 되고, 자,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의 진술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런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나오면 일단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는 무조건 쓸 수 있어요. 진정한 불이타는 나는 공부 안 했고 남들은 다 공부했다. 이건 불이타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죠. 안 그래요? 남들은 다 공부했는데 나만 공부 안 했다. 완전 불이타네. 밖에 나와서 불이타라고 말하면 사람들한테 말도 못 하죠. 그쵸? 말도 못 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변형해서 내는 문제들 있잖아요. 변형해서 내는 문제들. 그리고 진짜 아무도 공부 안 했을 것 같은 거.
나왔다.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는 30점으로 내기는 어려워요. 배점을 보시고 만약에 20점이라고 하면은 두 페이지 잡아요. 조금 두 페이지 쓸 자신이 없다면 좀 밑에 당겨 잡아요. 당겨 잡고 서설 뭐 문제점으로 항상 가면 돼요. 자, 거짓말 탐지기도 사실은 우리가 단문으로 30점짜리로 몇 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사례 문제로 나왔어도 해야 돼요, 단문으로. 근데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나왔다. 물론 저는 잘 알지만 그냥 지어내는 방식.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물어봤다. 어라? 거짓말 탐지기?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가 의의부터 써요. 거짓말 탐지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딱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교과서라고 하면은 강사가 쓴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교과서를 쓰는데요. 정의를 내잖아요. 젊은 교수들은 교과서를 쓸 때 정의를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도 항상 쓰고 나서 여기다 각조로 처리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재상 교수님, 뭐 신동훈 교수님 뭐 해가지고 실제 학계를 이끌어가는 연로한 교수님들 몇 분의 이름은 각주로 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교수 명칭은 정의를 내리는 각주로 안 달아요. 근데 이 연세 드신 교수님들은 정의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가 않아요. 다 달라요. 근데 젊은 교수님들이 이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다 다른 5개를 놓고 책을 놓고 싹 봅니다. 보고 나서 그 다음 딱 눈 감고 써요. 쓰고 그 다음 다시 보고 너무 똑같으면 좀 바꿔요. 그리고 이제 각주는 다는 거예요. 5명을 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은 정의는 교수님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책을 쓰는데 정의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누구 책은 받겠지. 채점하면서도 그냥 누구 책은 받겠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란 어떤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고 갑니다. 진술을 듣고 그 진위를 탐지하는 기계를 말한다. 뭐 피부 전사 됐고요. 그런 거 언제 떠올려? 지금 이 정의를 피부 전사 반사 이거 심리 상태의 변동 이거 보고 있겠어요? 한 줄 썼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탐지기와 문제점, 증거 능력 물어봤으니까 어떤 거짓말 탐지기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내가 이런 건 알아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거짓말 탐지기 증거 능력 인정한 적은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어 같은데 여기 마지막에 결어 쓰고 문제점에서는 증거 능력을 물어봤으니까 어떤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예요.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기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고 뭐 인격권 침해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는지 문제된다.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되면 누가 왜 시험 내요? 문제 되죠. 근데 너무 거짓말 탐지기란 피검자의 진술을 듣고 그 진위 여부를 판정하는 기계를 말한다. 문제점.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이 문제된다. 빵점 주겠어요? 문제점? 0점으로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써도 돼요. 조금 느낌만 해서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기계적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과연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각계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거 완전 사기꾼이죠. 똑같은 말인데. 그거 막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하, 과연 판례의 태도는 어떠하고 학계의 동향은 어떠한지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사용,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한번 고찰해 보기로 한다. 생구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1점 주겠죠. 결호.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해서
지금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떤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데 향후 어떤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 조금 하면 이제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 차제에 뭐 경찰로서는 어떤 전문 어떤 분석관을 양성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 야, 이만큼만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 끝까지 다 썼네. 데는 어때요? 안 떠오르는데 뭘 씁니까? 일단 내버려둬요. 다른 문제 풀다가 다른 문제 막 답 쓰다가 보면 뭐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야, 거짓말 탐지기 해가지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수사가 되느냐 이게 나왔었는데 거짓말 탐지기 사례 같은데 우리가 공부한 지도 오래가지고 수사가 허용되냐? 뭐 전면부로 제한적 허용설. 그냥 사실은 어차피 학설은 긍정 부정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긍정 부정 적극 소극 이게 1설 2설 3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정식적인 학설 명칭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형법에서 뭐 엄격 고의설 책임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유추적용 책임설 이건 공식적인 학설 명칭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공식 학설 명칭 자정 비한정 이런 것들도 학설 명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수사의 허용 여부 일단 보는데 동의를 얻어서 허용된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학설, 긍정설. 좋아. 내가 오늘 시범을 한번 보여주겠다. 학설, 긍정설. 긍정설은 자 뭐예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수사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틀렸어요? 부정설,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수사 점점하면 안 되고 수사는 불허된다는 입장이다. 너무 똑같은 것 같으니까 인격권을 고려하고 뭐 진술 거부권을 침해했을 때 이를 통한 수사는 허용될 수 없는 견해이다. 자, 거짓말 탐지기 긍정 어떤 좋았었고 하나는 그냥 해먹고 검토 판례가 생각이 안 나는데 판례가 생각이 나면 쓰고 안 나면 판례 제목 하나 써요. 비워. 그러면 이 채점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쫓겨가지고 이 안타까움이 나게 제목만 하나 써요. 안타까워. 안타깝게. 검토. 뭐야 이게 허용해야지. 그럼 뭐 항상 똑같아요.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고 좋아. 실체 진실주의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진실주의 뭐 보장을 위해서 허용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거 능력. 자, 증거 능력도 이제 사실은 원래는 인격권 침해로 위수중이다. 일단 동의가 있어서 허용이 되고, 그 다음 313조 1항으로 가야 된다. 사실적 관련성이 없어서 안 된다. 쭉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자, 그것도 이제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판에 예상 문제를 안 찍어줘서 못 썼으니까 나 포기. 아니에요. 생각해야죠. 증거 능력.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긍정설과 부정설. 자, 긍정설은 뭡니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거짓말 탐지기 또 가면 너무 똑같으니까 어떤 위법 수사의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럼 이제 적법 절차 원칙 좋아. 여기서 설치 써먹었으니까 적법 절차 원칙을 고려하고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검토, 판례. 자, 판례. 또 눈물을 흘리면서 판례는 좀 검토해가지고 또 검토. 뭘로 가냐? 그냥 이거 긍정설에서 내가 한마디 더 생각나는 쪽을 써요. 여기서 막혀있어 더 이상 못 쓰면은 나는 평소에 부정설로 해왔는데 긍정설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올해 시험을 넘기고 이제 내년에 이제 내동기 경정 두 문자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해야 되니까 조금 한마디라도 더 생각나는 거. 좋아. 실체 진실주의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동의하에 긍정설 취하겠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판례. 근데 갑자기 판례가 생각이 나네.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 일정한 반응이 나타나면 어디다 써야 돼? 일단 밑에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여백에다 그냥 막 그 제목 하나 잡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안 본 건 없어요. 보긴 봤어. 근데 항상 판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하도 단문 여러 가지 나와서 안 하는데 제가 승진 준비하는데요. 딱 3개만 찍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3개만 찍어주세요. 갑자기 깜짝 놀라요. 나 내년에 회원가입한다는 줄 알고 바깥에 받았더니 3개만 찍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분은 1개만 찍어달라는 분도 있고 10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항상 말하는데 딱 찍잖아요. 시험 보기 직전에 30개를 딱 찍었다. 그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제까지는 다 외웠는데 오늘 30개가 찍으면 나머지는 절대 안 써줘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이제 A, B, C급으로 나눠드립니다. 30점짜리는 무조건 다 써야 돼요. 30점짜리는 그냥 무조건 A급이에요. 아직 안 나온 30점짜리.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실제로 한 60개, 65개 이렇게 돼도 사실 외우기 쉬운 5개 정도 차이거든요. 65개 돼도 사례하고 연관된 게 또 20몇 개는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30점짜리가 제가 지금 체크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부러 어차피 판단해 보시라고 안 해주는데 다 해놨어요. 한 17, 18개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안 나오게 생긴 것도 있어요. 안 나오게 생긴 것도 30점짜리로 골라놨지만. 그러면 학설 판례 한 20개 빼고 17개는 무조건 외운다고 하고 그럼 나머지 뭐 불이타로 나오는 건데 결국은 다들 준비하는 게 5개 차이 나요. 어떤 분은 5개 더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개만 빼자.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나는 이미 빼놨는데 정주영이가 빼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마음 속편히 빼겠다. 어차피 안 나오면 네 책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5개를 더 하느냐의 밖에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돌리는 거고 제가 50%만 준비하라는 것도 있어요. 목차 정도 쓸 정도. 몇 가지는 써야 우리가 그나마 거짓말을 쳐도 뭔가는 있어야지. 거짓말 탐지기 하나 가지고 계속 늘어놓고 내가 거짓말했다 탐지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는 알아야 만 하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버텨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써가지고 20점짜리라고 한다면 20점 맞을 수는 없죠. 어차피 점수 주면 10점 주는데 10점에서 15점 사이인데 그러면 내가 어차피 10점 준다고 치면 이렇게 써도 6, 7점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생각 안 되는 것을 처음에 서술과 결어 써놓고 나머지 비워버리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막 쓰고 나중에 시간 남았을 때 몇 마디만 써요. 더 붙여요. 쓰는 만큼 점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되면 반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 뭐 일정한 반응이 나타나면 자백하겠다.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했다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이라도 임의성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다. 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그냥 동그라미 치고 진술거부권 막 시간 없으니까 고지해야 한다. 뭐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그냥 증거동의 없는 가운데 이제 뭐 증거 능력 인정 사례 없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판에 이제 막 붙이는 거예요. 이게 빨리 내라고요. 펜 놓으세요 할 때까지 이렇게 막 해놓고 그렇게 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처음부터 이걸 자꾸 내가 한번 잘 써보겠다. 이러면 뭐예요?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시간 쫓겼을 때 더 잘 나와요. 시간 쫓겼을 때 뭐든지 쓰겠다. 이 투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가 불이타가 나오고 뭐가 하면은 예상 못한 문제.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상 논점 매 자료마다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찍은 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료에 안 넣는 거예요. 강의계획서에 목록만 일단 넣어놓고 강의계획서도 안 올리고.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출은 될 거고 다 알 거예요. 그러면 거의 비슷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정보 하나도 없이 공부하시는 사람분들 빼고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잘한다, 나만 뭔가 보여주겠다 단문에서 하다가 큰 코 다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내가 예기치 못한 단문들이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90% 이상은 다 모르는 거예요. 진짜 처음부터 책 끝까지 다 암기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걸 알고 쓰는 사람보다 내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모른다고 빈칸으로 내지 않는다. 빈칸으로 내면 진짜 모르는 거고 점수를 못 맞는다. 그리고 어떻게 쓸 수 있다. 자, 문제점과 결어 쓸 수 있고 위치 잡아서. 그 다음에 나머지도 가면서 생각나면 때우고 생각 안 나도 말장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 나오는 것은 15세기 이래로 어떤 법학교육의 기본 메커니즘, 이렇게 법 철학에서 법률 방법론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항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가 변증법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반합. 그러니까 이항 대립으로 긍정설과 부정설. 학설은 법학에서는 물리에 합치하는 것과 물리에 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대립시켜 놓고 이 감량을 해서 결론을 이게 법학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있어요. 실제 변호사 시험 같은 데라든지 국가 고시 있잖아요. 책에 학설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변호인의 의견, 검사의 의견 해가지고 이걸 두 가지는 당연히 긍정설과 부정설이에요. 이걸 다 배점 요소로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 여기서 그냥 다 안 맞으면 어때요? 논리 안 맞으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만점을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점수만 얻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 쓰는 거. 써보고 문제점에서 문제점도 이외에 참여인의 진술, 뭐 사진 이런 거 뭐 각 특수성을 분류해서 증거 능력을 살펴보겠다. 그다음 잖아. 쭉 쓰고 사진은 두 가지. 현장 상황을 찍은 사진과 범행 재현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증거들은 이렇게 사동탄. 일반 수사는 어떻게 마무리 지면 돼요? 제가 여러 가지 혼용되는 이 결론은 기본적으로 수사가 나오면요. 뭐 임의동행이 나왔다. 이거 이제 대통령령 같은 경우 이제 답안지에 쓰려고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단문이 어차피 100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대통령령 뭐 수사준칙 규정에서는 임의동행 시 우리가 판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임의동행 시에 어떤 거 동행을 거부하거나 자유로운 이탈 퇴거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수사준칙 규정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수사준칙 규정에 들어가 있다. 이 정도 언급을 해줄 수도 있지만 뭐 안 해줘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쓸말 되게 많거든요. 나머지도. 원래 단문이라고 100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수사상 임의동행이 나왔다. 뭐 체포제도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은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적법성을 제고하자. 적법성을 제고하자. 실무에서도 적법성을 제고하자. 자, 플러스. 자, 이렇게 이제 국민의 사법 신뢰, 이런 거 잘 집어넣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탕으로 하고. 예를 들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어떤 수사권 독립 상황에서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부분, 어떤 미흡한 어떤 권한도 이런 사법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확대가 가능하다. 사실 경찰청 인권국이라든지 인권옹국이라든지 항상 보면은 이 검찰이라든지 국회에서 많이 다퉈요. 그러면 검사들은 서류를 낼 때 옛날에도 보면은 수사에서 이렇게 범인 더 잡아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이런 걸 주장하는데 경찰은 일단은 기본적인 입장은 이런 거예요. 검찰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입장. 그리고 두 번째가
항상 사법신뢰, 인권보장. 그래서 경찰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자료는 다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걸 먼저 테마에 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다 봐요. 이런 인권보장을 통해서 국민의 사법신뢰를 확보하고 어떤 이미 수사권이 이제 독립이 돼 있지만 향후에 아직 미흡한 영역들에 대해서 미흡한 영역들. 아예 뭐 불기소 처분 그런 것까지 나갈 필요는 없어요. 더 써야 되니까 미흡한 영역 등에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럼 일반 웬만한 수사 절차는 다 그래요. 영장주의 예외에 대해 썼다. 영장주의 예외에 대해서 하려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실무에서도 이 영장주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어떤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에 전개될 어떤 수사권과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을 어떤 확보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조금만 잘못됐으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주변 사람들도 많이 하고요. 이 말을 갖다 구라를 얼마나 붙이느냐 이런 문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수사와 관련된 거 다 걸려요. 전문 증거 사동탄. 근데 자보강은 이제 아니겠죠. 그럼 이제 사동탄이 없죠. 그렇죠? 이제 그런 영역대도 대충 그냥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전문 증거에 나오면 사동탄 이외에 뭐냐?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 요건. 이것은 제가 책에도 다 해놨는데 사경 작성 피신 조서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피의자의 진술이 법정에 현출될 수 있는 방법은 뭐 조사자 증언, 316조 1항 이게 이제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사자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뭐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 뭐 아니면 거기다가 뭐 지원책을 마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증거동의나 탄핵 증거는 무슨 결합니까? 지금 쓰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그쵸? 근데 막히면 이제 쓰는 거죠. 막히면 쓰는 거. 쓸 말이 증거동의를 외웠는데 뭔가 꼬리가 확 잘린다 이거예요. 결을 사동탄 쓰면 안 되겠죠. 증거동의는. 그럼 뭘? 어떤 증거 능력 없는 증거도 증거동의를 통해서 증거 능력이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증거도 위수증이 아닌 한 최대한 수집하고 어떤 증거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탄핵 증거 똑같아요. 증거 능력 없는 증거도 탄핵 증거로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증거 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들이라도 철저히 수집하고 그리고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게 또한 어떤 실체 진실 구현이라고 하는 경찰 본연의 이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가는 거죠. 아무튼 저 사기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혹시 제 조사해봐야 되겠다 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든 나오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실체 진실 하나 가지고 말을 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런 부분은 특색이 있는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좀 가점이 되는 것 같아요. 남들과 좀 다른 얘기. 왜냐하면 아주 좋은 내용도 한 50 실체 진실 쓰면 이거 썼구나 이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내가 면은 막 쓰다가 단어가 막히면은 여기서 맴돌아요. 이게 뭐 하나만 나오면 쭉 가겠는데 이게 안 나오면. 근데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가 하는 거. 이걸 여기다 쓸 수도 있고. 지금까지 는 채점 결어 보면은 그냥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합격권에서는 결어에서 점수 차이를 2, 3점 둡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결어 같은 경우
자리에다가 좀 붙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평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